안녕하세요. 효순이 미선이와 동갑 남영아라고 합니다. 예, 저는 노래표 우리나라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사나라고 하고요. 효순이 미선이 언니 돌아가셨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6월 달에 듣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제 기억에는 겨울 즈음 해서 촛불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 소식을 이제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사진 같은 거를 통해서 그냥 그 죽음을 바로 알게 됐는데 그게 너무 참혹하고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너무 시골대로 변해서 죽을 수가 있는지 그냥 너무 충격받았던 기억이 제일 남습니다. 예, 저는 이때가 이제 그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고 2년 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금강산에서 남북 해외 6.15 2주년 행사를 했어요. 저도 거기 참가를 했어요. 북에서도 예술인들 내려오셔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저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 뿔도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뭐 벅차고 행복하고 뭐 장난이 아니었죠, 분위기가. 그래서 막 헤어질 때는 막 금방 전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그때 갔었거든요. 배 타고 가니까 뭐 북에서는 다 이제 전화 안 됐고 배 타고 딱 넘어와서 전화기를 이제 키니까 그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가 죽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그 꼬불꼬불한 길을 차로 오는데 그 굉장히 복잡한 그 신경이 기억이 나요. 통일의 그 환희가 그 있는 속에 참 우리 아이들이 미군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게 너무 역설적이고 이게 통일과 자주는 정말 이게 한 몸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저도 뉴스로 접하지는 못했고요. 사진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실 갔다 오는 새벽에 그 벽보 같은 걸로 사진이 붙어 있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냥 딱 보자마자 너무 소름 끼쳐서 딱 외면하고 바로 집으로 그때 그냥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냥 끔찍하다, 잔인하다.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당시에는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이제 계기는 그런 거였어요. 미군들이 1시간 동안이나 이걸 방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효순이 미선이 시신을. 지나가던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던 분이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도 미군은 경찰에 신고도 안 했고 지네들끼리만 연락해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경찰이 신고하고 뭘 했지만 우리 경찰, 우리 정부가, 우리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다 재판도 지들이 하고 그 재판권을 넘겨라 그래도 넘겨주지도 않고 신병도 인도를 안 해주고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네티즌들이 한 말 중에 야 그러면은 뭐 이게 들쥐보다 못하다는 거냐 사람이 그런 얘기들이랑 야, 사람을 못 잡아놓겠으면 그 죽인 탱크라도 좀 구속해라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막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보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분노의 마음으로 불렀었고요. 탱크라도 구속해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 2002년 이 당시에는 또 완전히 월드컵 때문에 완전히 묻혀 있었고 전혀 그 국민적 관심사를 받기 좀 어려웠어요. 진보 진영이 계속 이거를 끝까지 이 투쟁을 벌려가지고 그러면서 붙다가 이제 그 네티즌 악마라고 하는 네티즌이었던가요? 그 사람이 우리 촛불을 들고 만나자. 나는 오늘 이걸 들고 나가겠다. 그 말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제 가을에 촛불 집회가 확 열렸죠. 그 해 대선을 앞두고 더 이제 열망이 또 분출됐던 것 같아요. 예, 거리에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11월, 12월 달 이럴 때는 진짜 그 종로 거리에서 아예 그냥 뭐 어떤 집회 없이도 우리끼리 그냥 노래표 우리나라 나가서 그냥 같이 공연하고 하곤 했는데 정말 추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추웠어요. 굉장히 춥고 그 자리에서 노래 부를 수 있어가지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그 추웠던 것만큼이나 뜨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갑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학교에서 효순이 미선이가 만약에 그때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학교를 다녔다면 같은 학번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학교에서 이 효순이 미선이 입학식을 진행을 했어요. 행사는 이제 진짜 입학식처럼 진행을 했어요. 뭐 입학증 같은 것도 뭐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 생각하면서 뭐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문화제처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뭐 준비하면서는 이제 효순이 미선이에게 뭐 입학 축하의 말, 뭐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를 기리는 말 이런 거를 같은 새내기 동갑내기 친구들과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른 학우들한테 많이 받는 이런 걸 학생회에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묘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진으로 봤던 그 끔찍한 현장의 모습이 이 사건이었구나, 이거를 그때 좀 자세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세세하게 알게 돼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또 진짜 만약에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나랑 친구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세월호 참사에 동시대에 뭐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런 친구들이 느꼈을 감정 같은 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제 집이 나주인데, 나주의 남고문? 아무튼 남대문 그 앞에서 촛불 집회가 아까 백장 선배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소규모로 촛불 집회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회랑 좀 이제 깨어있는 시민분들이랑 그 길바닥에서 촛불 집회를 했었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그때는 그 효순이 미선이 언니 사진이랑 그 외에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질렀던 미군 범죄 사진 같은 게 같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10살이었던 저에겐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대체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길래 한국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까지도 주둔하면서 뭐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제 가장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촛불 집회는 그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정말 많은 전남 도민들이랑 광주 시민들이 함께 열었던 촛불 집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날 진짜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고, 그 효순이 미선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좋은 딸이었고, 얼마나 정다운 친구였는지, 이런 증언 같은 거를 무대에서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참 이런 일인데 그 죽음 앞에 왜 아무도 사죄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고, 그 광주 도청 앞에 분수대 앞에 눈물로 정말 가득했었던, 그러니까 그 어떤 소리보다 흐느끼는 소리로만 가득했었던 그런 기억도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고, 집회 막바지에 미국 대통령에게 사죄를 촉구하는 혈서를 써서 보내자라고 이제 사회자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집회가 끝나면 보통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날도 너무 춥고 하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으셨을 텐데, 다들 그 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혈서에 쓰는데 피를 보태겠다고 쭉 서 있는 장면이 저한테는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사건에 분노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미국에게 이 국민의 분노를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좀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저희 아빠도 이거 하러 간다고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좀 어린 마음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나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죄책감처럼 나는 왜 이런 피를 못 했을까, 막 10살인데? 이런 기억도 이제 한 10살 때 했던 것 같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동안 이제 축적돼 있었던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 이런 게 좀 폭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우리 구선아 동지 말했던 것처럼 그 집회를 가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미군 범죄들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들어서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민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랑 비슷한 거죠. 반민특위는 이제 일제의 잘못을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처벌하기 위한 거였는데 전민특위는 이제 미국에 의한 우리 이제 양민 학살이랄지 미국에 의한 우리 그 국민들의 학살, 그래서 뭐 노군림 문제가 이때 막 대두가 됐어요. 그때 사고 안 했을 때예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전민특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진보 진영만이 아니라 국민적으로 또 그 다음에 양민학살에서 죽었던 많은 그 유족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거 들고 나오면 빨갱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노래도 얼마나 더 이런 노래를 불렀었어요. 얼마나 더 죽어야 되냐,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그런 좀 국민들의 좀 그 미국에 의해서 그동안 좀 당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노와 그런 것들이 폭발된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6.15 선언이 컸던 것 같아요. 2000년 6.15 선언이 이제 나오면서 어떤 통일에 대한 열망, 우리 국민들이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본질에 대한 그런 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가로막는 게 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고, 또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또 새삼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통제를 받는 나라인가? 이런 것들도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우리가? 왜 사과도 한마디 못 받고 재판도 우리가 못하지? 왜 쟤들 다 무죄가 풀려나지? 왜 다 그냥 가도 놔두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자존심에 그런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 6.15 선언도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진보 진영의 노력이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방금 말한 윤민석 선배님이 만든 노래고, 또 어쨌든 진보 세력에서 노래를 만든 거잖아,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처음에는 이제 진보 진영들이 어떻게 이거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싸우느냐. 만약에 진보 진영이 입을 다물었다면, 그 당시에 그런 오노 이런 노래도 안 만들고 이랬다면 이렇게 터졌을까? 제 생각에는 안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축적된 여론과 통일 분위기,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의 노력,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질렀던 범죄나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정말 양아치 같고 날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대체로는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참고 있고 불어 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도저히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가 없는 사건이 이 효순이 미선이라고 하는 두 중학생의 죽음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 앞으로도 그 후로도 되게 미국 관련한 사안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가면서는 특히나 한미 FTA, 이라크 파병, 평택 대출이 문제 이런 사안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터졌던 분노들이 향후에 반미 투쟁으로도 더 불붙게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국민들의 힘 이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미국한테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카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영향을 미쳤던 거. 국민의 힘,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크게 가슴에 와닿았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촛불항쟁, 촛불 시위 그러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촛불, 뭐 광우병 촛불, 그 다음에 우리가 박근혜 몰아낸 촛불까지, 이 촛불이 그렇게 쭉 이어오는데, 이 촛불의 생명의 그 첫 시작이 그 촛불을 보면 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순이 미선이가 저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때 만든 노래가 이제 그 다시 광화문에서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 이게 이제 효순이 미선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 이광석 가수가 이제 그걸 썼는데, 지금은 약간 촛불 노래로 그게 많이 불리고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늘 이제 효순이 미선이가 생각이 나죠. 그런 좀 민주의 촛불이 사실은 이런 자주의 촛불과 만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늘 좀 생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에 좀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 이런 질문을 좀 저한테 던져주었던 것 같고, 이후로 되게 미국에 관련한 이슈랄까? 사안들에 대해서 되게 날이 서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막 알아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엄청 들어서 좀 기억이 나는 게 그런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그런 걸 파병을 한국에 무리하게 막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 가지게 되고, 뭐 이후에 평택 대출이나 도두리 같은 마을에서의 또 우리 농민들이 사는 그런 삶의 터전을 빼앗는 존재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미국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다. 그런 걸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인식을 저한테 좀 심어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를 바꾼 가장 큰 그 사건이 아니었을까? 최근에 이제 백기환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인터뷰를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북의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은 미국한테 사과를 요구했어야 된다. 이 분단에 대해서 니들이 분단을 시켰는데 이거를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라. 이거를 주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제가 또 좀 드는 생각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게 워낙 언론들이 이렇게 이제, 이 반미 여론을 막 없애려고 하고, 막 왜곡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개혁 진영 안에서도 이 반미 문제, 미국 문제는 막 약간 덮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가 좀 진척이 될 만하면은 미국 문제가 꼭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6.15가 나왔을 때 이 휴스님 이사님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2017년에 통일 열기가 있었는데 또 승인 뭐 워킹 그룹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뭐 개혁 진영에서 이거를 막 마치 미국 문제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옆에서 깡패가 있는데 나는 못 본 척을 해요. 이 깡패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 꼬마애가, 깡패가 왜 저래? 그러면은 막, 야, 너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약간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 아직도. 옛날에는 미국을 숭상했어요. 근데 숭상하는 건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뭐 미국 대선이랄지,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야, 저건 무슨 나라냐, 이렇게 분위기는 됐어요. 근데 아직 무서워해요. 야, 그래도 미국이 아직은 힘이 세고, 이 깡패가 힘이 세고, 이러니까는, 약간 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모두가 알고는 있어요. 미국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근데 뭘 안 해야 된다. 아직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딱 해결이 되면 마치 악마가 그 악마라고 하는 네티즌이 촛불을 들자라고 하는 그 방식을 제시를 했듯이 뭔가 깨어있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깨어있는 그런 시민분들이 뭔가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뭔가 좀 마법에 걸려있는 것 같은 이 계획진영 사람들까지도 뭔가 탁 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계산을 한번 해야 돼요. 정말 너무 많은 죽음이, 너무 많은 아픔이, 정말 너무 지독한 눈물이 대단히 그동안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이 좀 예시로 나왔는데, 생각해보면은 이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같은 사안들도 뭐 대학생들이 열심히 싸워서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뭔가 자주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미 높아져 계시고 고양되어 계시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이 여론으로 또 정치권을 움직이는 뭔가로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토양? 이런 게 이미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아까 백자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청년 학생들이 이 진보 진영이 더 자기 몫을 다해서 이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헌신해야 하는 시기가 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이런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일으켰던 미 이사단에서 이 사고가 또 발생했던 게 좀 우리가 진짜 그동안에 효순이 미선이 촛불을 겪고 또 자주를 함께 얘기해왔던 진보 진영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그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거에 대한 뭐 반성 같은 것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또 정치권에서 이
대학생들이 여론화를 하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또 갖고 뭐 법제화라던가 이런 것들 논의하는 과정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이제 미국은 뭐 방위비 인상 문제도 우리 대학생들이 해리스 대사의 집 담을 넘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목소리 냈을 때 효순이 미선이 촛불도 아까 선배님께서 6월 달에 일어난 이 사망 사건이 겨울에서야 불이 붙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점점 더 짧아질 거라 생각하고 이런 행동들이 또 그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 투쟁을 하게 되는 어떤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듭니다. 네. 남의 나라에 신경 끄고 네 나라 일이나 잘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뭔가 나라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고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간섭질을 하는지, 자기 집 단속이나 잘하면서 사는 게 자기 나라에게도 좋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미국의 죗값을 1000년이 지나도 꼭 받아낼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우리 민족이 그 죗값을 결산할 거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우리 구선화 동지 말한 것처럼 죗값을 받아내야 되고 용서를 반드시 그들이 구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돼요, 미국이. 근데 그것이 그냥 되지는 않을 거고 우리 국민들의 그런 큰 이제 투쟁으로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본 다음 니네 차례다. 생각해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고 이제 그 일본의 전쟁 범죄와 관련돼서 분노가 굉장히 높은 지 오래잖아요. 지금도 이제 해결해야 될 뭐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또 민족인 북에서 일본에 대해서 시원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사이다 들이킨 것 같은 속이 뻥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런 힘들이 이제 일본과 결산을 하고 나면 미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범죄들을 다 목도해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뭐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 사안들이 또 국민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계속 쌓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 다음에는 미국이 결산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